성격평가 질문지 파이입니다. PAI이고요. 1991년에 몰이라는 사람이 임상적인 평가 도구로 문항 반응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개발을 했고, 정신병리 진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정신병리 진단 도 될 수 있지만 그거 플러스 정상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폭넓게 좀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성격 평가 질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보고형의 객관적인 성격 검사다.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다고요. 사지선다니까 객관적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셀프 리포트니까 자기 보고형의 객관적인 성격 평가 도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MMPI하고 좀 다른 게 모호한 문장 없고 중복되는 문장이 없어요. MMPI는 중복되는 문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타당도를 검증한다면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항이 훨씬 적죠. MMPI는 567문항, 이거는 344개 문항.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MMPI만큼 많진 않다. 그 문항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지선다로 그 중에서 이제 번호에 체크하면 되니까 본인한테 좀 더 가까운 모습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0점에서 3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0, 1, 2, 3 중에서 하나로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I는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PAI-A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할 수 있고요. 초4 이상의 독해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단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규준이 근데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어리면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4 이상의 독해력 수준을 요구한다. MMPI는 초6이었죠?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요것도 똑같아요. 평균 50에 표준 편차 10점을 사용하는 T점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2표준 편차 이상 벗어나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가 가능한 거는 이랬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하시면 되고 객관식 중에서 번호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혼자 해도 되고 집단으로 해도 가능하다. PAI는 이제 요렇게 척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당도 척도가 4개, 임상 척도가 11개, 그 다음에 치료 고려 척도가 5개, 대인관계 척도가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는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MPI에 비해서는 좀 약소하죠. 네, 비일관성 척도는 얼마나 일관되게 대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 요 예라고 했으면 다른 문항에서도 예 또는 아니오라고 나와야 일관적인데,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얼마나 일정한가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대답했는지를 보는 게 비일관성 척도고요. 저빈도 척도는 F 척도 생각하시면 돼요. MMPI에서 얼마나 비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정상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응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정상군이라면 거의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 경우에 이제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부정적 인상은 뭐예요? 본인을 나쁘게 보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 인상은 반대죠. 그러니까 본인을 좀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부정 왜곡이고 이거는 긍정 왜곡이다. MMPI로 이해를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척도들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체적 고소, 불안 관련 장애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가 점수가 이제 좀 많이 높으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고려 척도는 5개고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그 다음에 치료 거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요 비지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내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비지지고요. 치료 거부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은 치료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척도가 2가지가 있는데 지배성과 온전성입니다. 지배성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MMPI로 좀 생각하시면 더미넌스, DO가 되겠죠. 다른 사람 좀 마음대로 내가 좀 조종하려고 하는가, 내 힘을 좀 휘두르려고 하는가, 이게 지배성이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이러면 지배성이 높게 나오겠고 아니면 낮게 나오겠죠. 온정성은 뭔가 따뜻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다정다감하게 공감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이것을 보는 척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또 언젠가 우리가 허리를 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기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MMPI랑 비교해서 PAI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한 9대1 정도 됩니다. 당연히 9가 MMPI죠. MMPI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PAI를 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MMPI가 시험에 안 나오는 일은 있죠. PAI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MMPI가 안 나오는 경우보다 PAI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도 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PAI를 써본 적이 없어요. MMPI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씁니까? 굳이 2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하나만 한다면 MMPI, TCI 두 개. 그건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두 개로 잡아낼 수 있는 거를 PAI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격평가 질문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인사이트에 동영상이 나와 있는 거를 캡처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추천을 이따 표기를 할게요. 타당성 척도,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척도랑 타당성 척도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한 다른 척도들이 다 여기 프로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당도 척도인데 타당성 척도는 이렇게 비일관성 아까 보신 것처럼 접인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점수를 좀 제시를 해서 여기서 예시를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은 뒤에다 링크 남길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 좀 궁금하다 하면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일관적으로 대답하는가 이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비전형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답하는가 얼마나 나쁘게 나를 묘사하는가, 얼마나 나를 좋게 묘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타당도 척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요 프로파일에서 요거죠, 요런 거, 여기에요. 이렇게 나타낸다.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뭐 치료 고려 척도라든지 이제 뭐 이런 지배성 운정성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결과지가 제공이 되는구나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다음 중 성격평가 질문지 PAI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각 척도는 3, 4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장애의 상대적 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맞고요. 각 척도는 고유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 중복이 없다. 네, 맞죠. 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MPI와는 다르게 모호한 문장이 없고 문항에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 일관성이나 뭐 이런 타당도를 그런 걸로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대의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해서 제작을 모리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상인보다는 정신병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용하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둘 다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유용하다. 둘 다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표준화된 성격 검사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대환영이고요, 선생님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질문 시간에 저랑 또 1대1 면담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많이 공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외우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언젠가 머리에 들어간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쵸? 쉽게 외우기, MMPI 임상척도 쉽게 외우기랑 쌍척도, 새쌍척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게다 정리가 되시고 정말 나는 만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PAI를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 달에 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